자, 예제 1번부터 보시면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의 제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48일 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하시오.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썼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 그 다음에 항수 제곱 빼기 1이라는 형태로 쓸 거니까 뭐랑 뭘 알아야 된다? 첫째 항이랑 공비랑 항수를 알아야 된다. 됩니까? 그럼 이제 공비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니까 공비가 몇 번 더 곱해져요? 세 번 더 곱해져. 됐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마이너스 6이랑 48을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8이 되는데 그게 공비의 세제곱이래. 따라서 공비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첫째 항을 볼 건데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대. 다시 얘기하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 두 번째 항인 마이너스 6의 값이 나왔대. 첫째 항은 3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SN이라고 하는 건 식으로 바로 써봅시다. 공비 마이너스 2 빼기 1, 첫째 항 3, 그 다음에 공비 마이너스 2. 근데 항수는 지금 n번째 항까지 합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항수도 몇 개일 것이다? n개일 것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약분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3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이 남을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SN 정리할까요? SN은 마이너스를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예제 2번도 볼게요.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다음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보고 풀라고 했다면 선생님 이렇게 풀 거예요. S2라고 하는 건 어차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야. S4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야. 왜 이렇게 표기를 할 거냐면 자, 이걸 한 덩어리로 약분을 하나씩 한다고 치면 자, 앞에 건 당연히 약분하고 나면 1 남겠죠. 자, 뒤에 건 이렇게 남을 건데 아이고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공비 몇 개 곱해진 거다? 2개.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도 공비 몇 개 곱해진 거다? 2개. 따라서 약분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공비가 2개가 남을 거다. 가 얼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9다. 따라서 R의 제곱은 8일 테니 됩니까? 여기까지 됐죠? 8일 테니 여기서 요구하는 것 또한 결국 2번 A2랑 A4도 공비가 2개 차이 나잖아요. 이거 자체가 R의 제곱이 돼서 8입니다. 라고 풀고 넘어갈 거야. 그럼 선생님 풀었다면 이제 이런 걸 연습을 잘 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풀이를 생각한다면 머릿속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될 거고요. 다 해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R 제곱이 8이라는 걸 알고 보자마자 8을 체크하고 넘어갈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등비수열 합을 처음 배운 입장에서 이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공식을 쓰는 것도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걸 더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공식 이용한 거 볼게요. S2라는 건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A 그 다음 공비의 항수 두 개가 되겠지. 이게 SN이야. 분해 갑니다. S4라는 건 R-1분의 A 곱하기 항수 4개짜리의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선생님이 우리가 앞에 내용 설명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R-1분의 A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래요. 여기서 그게 보이면 됩니다. 아, 여기 이만큼이 공통이구나. 뭐 하자? 약분을 하자. 그럼 남는 건 어떻게 된다?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얼마다? 9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지? 근데 이것 또한 뭐가 돼요? 맞습니다. 약분이 된대. 그러면 R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따라서 R 제곱은 8이다. 그 다음은 어차피 푸는 거 똑같이 풀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공식 알려주고 나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공식 알려주고 난 이후부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둘 다를 좀 보여드린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이제 좀 심한 문제도 해결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되셨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은 10이고 S20은 30이다. S3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인데, S10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해서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S20 빼기 S10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자, S20이라는 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자, S10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 두 개를 뭐 했어요?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그럼 자, 없어지고 몇 번째부터?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남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지? 이거 등차 수열에서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썼을 때 뭐가 되냐 하면 11부터 쭉 나열이 될 거고 20까지 나열이 될 테니 항의 개수가 딱 맞춰진 거야. 얘도 몇 개? 10개. 얘도 몇 개? 10개.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가 딱 맞춰진 거지.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A1번에서 A11번으로 갈 때 몇 개의 차이가 생겨? 10개의 차이가 생겨.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 항은 A1과 A11은 공비가 10개가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싶을 때 공비를 10개 곱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A2에서 A12를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 10개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모든 것들이 10개씩 곱해지면 돼. 공비를. 됩니까? 그러면 만약 이 밑에도 10개를 똑같이 맞춘다면, 다시 얘기해서 이거 21번부터 이런 식으로 나열될 수 있도록 맞춘다면 여기서 이만큼 변한 값의 정도나 여기서 이만큼 변한 값의 정도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근데 얘네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얼마가 곱해졌을까요? 얼마가 곱해졌을 거라고. 그러면 S10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문제에서 S20이 얼마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건 S20 빼기 S10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라고 쓸 거냐? 20이라고 쓸 거다. 얼마가 곱해지고 있다? 20 곱해지고 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곱해져야 된다? 2가 곱해져야 된다. 따라서 여긴 40일 것이다. S30 빼기 S20이 40이라고 했으니까 S30은 얼마다? 70이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내용을 알았다라고 친다면 우리는 이런 거 설명 자세히 안 할 거잖아. 일단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요게 얼마니까 10이니까 이거는 20이니까 얘는 얼마다? 40이라고 바로 쓰고 얘기를 구하게 될 거니까 설명 때문에 길어졌던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짧은 풀이가 될 겁니다. 내용을 안다면. 됐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식 쓰는 거야. 공식 쓰시면 됩니다. S10이라고 하는 게 10이었으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 이게 등비수열 합이니 이렇게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R-1분의 A, 그 다음에 R의 20제곱 빼기 1, 얘가 30이다. 그랬을 때 이거일 때 R-1분의 A,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오라는 거고요. 자, 이걸 두 개를 연립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등비수열에서의 연립은 대부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식과 이 식을 나눠줄 거라고. 그러면 저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고? 소거 되겠지. 약분이 되겠지. 그 남은 게 R의 10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2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식 한번 다시 써드릴까요? R-1분의 A,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요놈이랑 R-1분의 A, R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걸 나눌 거라고. 그러면 요만큼이 소거가 될 거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써드린 거야.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의 계산 결과가 10이랑 30을 나눴으니까 3이 될 거고 요것들은 또 뭐가 돼서 약분이 돼서
합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분하시면 얼마가 남겠다? 아래 10제곱 플러스 1이 남겠다. 따라서 얻어낸 사실이 아래 10제곱이 2다. 그걸 다시 여기다가 넣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좀 지울게. 아까 했던 내용 잠깐 지우고요. 여기다가 넣게 되면 r-1분의 a는 그대로 있으면서 아래 10제곱이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넣은 결과가 10이라는 거 알 수 있대. 결국 우리가 알아낸 게 이 두 가지야. 요놈과 요놈.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했던 이것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만큼이 얼마라고? 맞아요. 10. 근데 아래 10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아래 30제곱은 얼마라고 볼 수 있을 거고 8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 요만큼이 얼마다? 7이다. 그래서 10 곱하기 7을 해서 70이라고 구해주면 똑같은 답이 나온다. 근데 웬만하면 처음 해줬던 이것들을 기억을 하면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수열 A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면 그냥 SN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주어진 수열, 지금에서는 AN입니다. 이 주어진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야.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면 요 나열된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다? 요렇게 볼 수 있다.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뭘 생각을 하자? 일반항과 수열의 합의 관계. 배운 거 기억나죠? 여기다가 S의 n-1이라고 쓰시고요. 그 말은 의미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n-1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근데 그걸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한 거니까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잖아. 맞잖아요. 여기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 n 대신에 n-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했었을 때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 n 얼마부터 되는 거다? 맞아요. 2부터 되는 거다. 기억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 S0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만들어지니까 2부터 되는 거다. 하지만 여기 있었던 놈은 당연히 얼마부터 되는 거다? 1부터 되는 식이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뭐 하죠? 빼자. 빼게 되면 Sn 빼기 S의 n-1을 뜻하는 거고 그게 의미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다소가 되잖아. 해서 얼마만 남는다? 당연히 주어진 것의 n번째 항이 남는다. 그리고 그걸 10으로 계산해 주시면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n제곱이 될 것이다.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공통인 3의 n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 테니까 3 빼기 1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2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나온대. 누구가? an이라는 놈이. 근데 이 두 식은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걸 뺀 거잖아. 위에서는 1부터 되는 거고 밑에서는 2부터 되는 거야. 근데 이 식 자체는 공통으로 만족하는 식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만족되고 여기도 만족되는 두 개를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부터? 당연히 2부터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뺀 식은 n이 2인 것부터 되더라. 하지만 우린 수열이라는 건 당연히 몇 번째인 것도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인 것도 알기를 원한다. 그럼 이 첫 번째랑 항상 같은 것은 S1이었다. 그래서 원래식 여기 있죠. 원래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넣게 되면 6이라고 나오게 된다. 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써봤더니 이 위에 식이 n 대신에 1 넣으면 6 나온대.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 2부터라고 했지만 1 넣은 거랑 값이 어때? 같아. 그럼 최종적으로 쓸 때는 굳이 저렇게 2부터 된다라고 쓸 필요 없이 2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쓰고 n은 1부터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재.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SN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그러니까 SN과 SN-1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저리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내용이 잘 됐다면 이런 거 뭐 굳이 과정 볼 필요 없이 바로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들어가 볼게요. 특징이 뭐였어? 맞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볼게요. 결국 등비수열 합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래 n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만 놓고 봤었을 때 앞쪽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이 상수랑 합친 것의 결과가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무슨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공비가 얼마짜리인 R짜리인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등비수열의 합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달리 해볼게요.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원래 등비수열에서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했었을 때 그 공비랑 똑같은 거니까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시 여기 돌아가 볼게요. 자,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었어요.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이라는 내용까지. 그렇다면 이걸 좀 변형을 합니다.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3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의 합이 얼마가 되니? 0이 되니? 그러면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를 꼭 n만 남겨 놓았을 때 두 개의 합이 0이라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다는 특징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놈은 공비가 얼마인? 3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더라. 조금 더 진행을 하면 n 대신에 1을 넣으면 첫째 항은 나올 거 아니에요. S1은 무조건 A1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첫째 항도 얼마인? 6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더래. 그럼 굳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이런 거 하지 않고 처음부터 AN은 어차피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은 6이고 공비는 얼마짜리인 거니까 3짜리인 거니까 3의 n-1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숙지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2번 볼게요. 2번을 보시면 여기 수열의 합이 식이 나와 있는데 얘가 뭐가 되고 싶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만들고 싶대.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 표현 내용을 바로 써볼게요. 식을 조금 바꿔 5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쓰지 말고 5 곱하기 5의 n제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SN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꼴이 됐었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이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따라서 K가 얼마가 되면 5가 되면 등비수열이 된대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부를 수 있대요. 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 문제까지 해서 잘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